산화수를 같이 보자. 산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즉,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야. 실제 전하는 아니고 가상적으로 나타낸 전하이다 라는 건데, 전자를 잃은 원자의 산화수 앞에는 그 전자의 개수 앞에 플러스를 붙이고, 전자를 얻은 원자의 산화수 앞에는 전자의 개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을 볼까?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염화 나트륨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즉, 원자의 산화수는 각 이온의 전하가 된다라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에선 어떨까? 플로리나 수소를 볼래? 자, 전기 음송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플로리나 수소에서 이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 한 개를 잃은 게 되지. 플러스 1. 플로리는 전자 한 개를 얻은 게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실제 전하는 아니고 공유 전자쌍을 전기 음송도가 큰 원자가 모두 가져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물을 한번 보자. 물. 중심 원자가 산소이고 두 개의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산소는 수소에 비해서 전기 음송도가 크지. 그럼 공유한 전자쌍을 산소가 모두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수소는 전자를 한 개를 잃었지. 이 수소도 플러스 1. 이쪽에 있는 수소도 플러스 1. 산소는 각 수소로부터 전자 한 개씩을 받아서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할 수 있겠니? 그럼 포름 알데하이드도 각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내 보자. 자, 포름 알데하이드의 구조를 그려봤거든. 여기에서 산소가 가지는 산화수, 탄소가 가지는 산화수, 수소가 가지는 산화수를 각각 구해보자. 그래, 산소는 전기 음송도가 가장 크므로 공유 전자쌍을 다 가져간다라고 가정해줘야 되지. 자, 전기 음송도가 큰 탄소 쪽으로 이 전자가 다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수소는 전자를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고, 탄소는 전자를 두 개 얻었지만 산소한테 두 개를 잃음으로 0이 되겠지? 자, 산소는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어때? 할 수 있겠니? 를 정하는 규칙을 살펴보자. 이때 주의할 것은 같은 원자라고 하더라도 결합한 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값이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원소를 살펴보자. 원소는 한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지. 즉, 이렇게 수소, 산소처럼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각 원자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거야. 자, 수소에서 이 수소의 산화수는 0. 산소 분자에서 이 산소의 산화수는 0이 되겠지. 그럼 이론자 이온을 볼까? 나트륨 이온은 그 이온의 산화수, 즉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염화 이온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돼.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 황산 이온을 보자. 다원자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이온의 전하와 같아야 해. 자, 황과 4개의 산소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이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어야지만 전체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살펴볼까? 이 화합물에서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되어야 해. 예를 들어서 물 분자에서 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런데 수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은 플러스 2 해서 전체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화합물 안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결정할 때 1족 금속 원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2족 금속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돼.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에서 이 나트륨 1족 금속 원자이지. 그래서 이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산화 마그네슘에서 이 마그네슘의 산화수는 2족 금속 원자이니까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이 염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두 번째, 화합물에서 플루오린이 보이면 이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과 리튬이다. 그러면 이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리튬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세 번째, 화합물에서 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야. 예외적으로 금속 수소화물에서는 그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물에서는 이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수소와 리튬에서 이 수소가 금속과 결합을 했을 때는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므로 수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 단, 과산화물. 산화물에 산소가 더해진 그런 화합물이거든.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플루오린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에서는 이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돼. 자, 볼게. 이산화탄소에서 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이고 H2O에서 산소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과산화수소에서 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런데 산소가 이렇게 플루오린과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플루오린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산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방법, 이 순서대로 이 네 가지를 잘 알아둬야 해. 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로젠을 정리해 볼게. 염소와 브로민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데,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에서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염소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런데 이때도 예외적으로 이 할로젠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있을 때, 산소와 결합을 해왔을 때, 이 산소가 마이너스 2이니까 이 염소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야. 수소는 플러스 1이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다음 표를 통해서 이 산화수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자. 각 물질에서 밑줄 그어진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야. 이때 이 원자가 같은 원자라도 서로 다른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 산화수를 모두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자, 구리는 원소이므로 산화수가 0이지. 자,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그 전체 합이 0이 되려고 했을 때 황은 플러스 6이 되어야 해. 금속 수소화물에서 수소는 마이너스 1. 자, 이 이온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럼 크롬은 플러스 6이 되어야 하지. 그래야 전체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자,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 되지. 에탄올에서 이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 값을 가질 거야. 포도당에서 이 탄소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갖고, 자, 메틸아민에서 이 탄소가 마이너스 2, 이 질소는 마이너스 3. 자, 과산화수소에서 이 산소는 마이너스 1. 자, 질소인데 각 화합물에서 산소가 몇 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질소의 산화수가 달라지지. N2O에서는 이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 자, NO에서는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 에탄올과 포도당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까? 자, 에탄올은 탄소 2개에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공유 전자쌍을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다 가져간다 라고 가정해야 되지. 탄소는 수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크지. 그리고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을 때는 각각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전자쌍을 나누어 봤는데, 그러면 여기 탄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3개가 증가했으므로 이 탄소가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즉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야. 수소의 산화수는 다 플러스 1이고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그 전체 합이 0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포도당을 살펴보자. 포도당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에 산소가 6개 있는 그러한 물질인데, 자, 이 구조식을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거야.
선생님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조식을 잘 나타내 봤거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전기 음송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가져간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잃은 또는 얻은 전자의 개수를 계산해서 산화수를 결정을 해주어야 해. 자, 여기 있는 탄소는 산소가 하나를 가져가지만 수소가 하나를 주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 돼. 여기도 마찬가지지. 산소가 하나를 가져가지만 수소가 하나를 주기 때문에 그 산화수가 0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도 수소가 주고 산소가 가져가므로 0.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소가 주고 산소가 가져가므로 0이 되지. 그런데 이 탄소는 수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거든.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이 탄소는 산소가 2개가 있지. 그리고 수소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산화수 변화와 산화 환원을 같이 보자. 산화라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아이오딘과 칼륨과 염소의 반응에서 그 생성물이 아이오딘과 염화칼륨이거든.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나타내 보자. 자, 칼륨의 산화수가 플러스 1, 아이오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원소에서는 그 산화수가 0. 자, 아이오딘에서 아이오딘의 산화수가 0, 칼륨 플러스 1, 염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 아이오딘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었거든. 즉, 산화수가 증가했지. 산화된 거야. 자, 염소의 산화수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했거든. 따라서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에서는 산화된 물질은 아이오딘과 칼륨, 환원된 물질은 염소라는 거야. 자, 한 가지 더 해볼게. 자신이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우리가 그것을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그것을 산화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반응식에서는 염소가 산화제, 아이오딘과 칼륨이 환원제가 되는 거지. 자, 이러한 개념을 잘 정리해서 한 가지 예를 더 풀어보도록 하자. 자,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얻어졌어. 자, 이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각각 표현해 보자. 자, 산화철이 철로 환원되었지.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어. 그러면 환원된 물질은 산화제이고, 산화된 물질은 환원제가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산화제로 쓰이는 물질들은 환원이 잘 되는 물질들이야. 그래서 플루오린, 염소, 오존 이런 것들은 남을 산화시키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황산 안에는 산화수가 큰 황을 포함하고 있지.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산화제로 쓰이는 거야.
그럼 환원제로 쓰이는 물질에는 뭐가 있을까? 남을 환원시키려면 자신이 산화가 잘 돼야 돼. 즉 전자를 잃기 쉬운 것들. 알칼리 금속, 그리고 반응성이 큰 금속, 일산화탄소, 아이오딘이나 칼륨, 황화수소, 염화철, 염화주석 등 이런 것들이 환원제로 주로 쓰이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같은 물질이라도 산화제 또는 환원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물질과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환원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반응식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아서 표시해 볼까? 자, 첫 번째 반응식을 보자.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 여기에서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 황의 산화수가 0이야. 자, 이렇게 보면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된 것이고, 황화수소는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 것이지. 따라서 SO2가 산화제, H2S는 환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반응식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표시해 보자. 자, 염소는 0, 황 플러스 6, 염소 마이너스 1. 자, 산화수가 증가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산화수가 감소한 것이 환원. 그러면 SO2는 산화되었으므로 환원제가 되는 거고, 염소는 환원되었으니까 산화제라고 볼 수 있어. 자, 두 반응식을 보니까 어떠니?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반응식에서는 산화제로 작용을 했지만 두 번째 반응식에서는 환원제로 작용을 하지.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물질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산화제 또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